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이후 1년 5개월 동안 유지해온 사상 최저 수준에서 벗어나게 됐고, 지난 6월 이후 연 1.25%로 같은 수준을 보여온 미국의 금리보다도 높아졌습니다. 최장 열흘에 달한 추석 연휴 여파로 10월 산업생산이 감소세로 전환됐고 소비와 투자도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통계청의 조사 결과 10월 전체 산업생산은 9월보다 1.5% 감소했습니다. 자동차 생산이 11.3% 대폭 줄어드는 등 전반적인 생산이 부진했는데 10월 초 사상 최장의 추석 연휴 여파로 주업 일수가 감소했던 게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9월에 명절 선물 소비가 몰리며 10월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도 2.9%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FTA 개정과 관련해 모든 이해관계자, 특히 농축산업계의 입장이 소외되지 않도록 귀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성천 산업부 통산차관부는 제10차 통상교섭 민간자문위원회에서 국익을 고려해 통상 현안에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수입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안별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한국 단체 관광 금지를 일부 풀었고 분명 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국내 관광업계는 아직 미흡하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전세기와 크루즈선을 풀지 않고 있고 롯데를 겨냥한 노골적인 보복이 그대로 이어져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조치는 사드를 빌미로 우리 정부의 반응을 떠보고 또 압박하기 위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다음 달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 이후 상황이 좋아질 것을 기대하며 또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조금 전 헤드라인 뉴스에서 전해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이미 속보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됐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1.5%포인트 0.25%포인트 상승하면서 1.5%가 됐고요. 6년 5개월 만에 금리 동결에서 인상으로 포지션이 변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시장에서 여러 번 예측이 됐고요. 어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다뤄본 바가 있습니다. 시장은 그러다 보니 기준금리의 인상보다는 오늘 미국 하락 쪽의 영향을 더 받는 듯합니다. 전일 미국 증시, 특히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 역시 전기 전자 업종을 필두로 해서 하락하고 있고요. 외국인 매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장중이 견고하게 지켜주던 2,500선마저도 잠시 무너지는 상황까지 연출이 됐는데요. 외국인 순매도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시장은 추가 인상에 대한 부분,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주열 한흥 총재가 급하게 추가 인상을 내년도에 단행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속도를 좀 완급을 조절하겠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법 계산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셈법이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영향, 또 환율의 움직임이 이와 직결이 되는데 이 부분까지 파악하면서 시장 투자를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의 마지막 거래일,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보시면서 여러 가지 셈법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2,500선 지금도 무너져 있습니다. 2,497포인트대까지 지금 밀려 내려가 있고요. 낙폭이 0.6% 정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그램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일중그램 보시면 2,490선대까지 지금 장 초반에 밀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미국 쪽의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고성 메시지들이 나오면서 하락한 것이 주요했고요. 2,505포인트대까지 반등이 나왔지만 다시 빠졌습니다. 2,500포인트 아래에서 현재도 움직이면서 오늘 쉽지 않은 모습 보여줍니다. 수급 주체 어떨까요?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이 많이 팝니다. 이번 주 내내 팔고 있는 외국인인데 오늘은 벌써 외국인 파는 규모가 어제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4,245억 원이나 팔고 있고
대형 전기 전자 업종 삼성전자, 특히나 오늘 SK하이닉스가 된소리를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과 기관 사는데 개인은 462억 원 소폭 사고요. 기관이 3,463억 원 삽니다. 기관은 전주체가 사고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서 오늘 2,929억 원이나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전체적으로 파란불이 많이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무려 3%대, SK하이닉스는 6% 가까운 낙폭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오히려 3.43% 상승하면서 그나마 시총 상위주 가운데는 선방하고 있는 모습, LG화학도 0.5% 안팎의 하락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올라가고요. 현대 오늘 자동차 3인방이 잘 올라갑니다. 현대모비스 27만 7,500원대까지 어느새 올라왔고요. 네이버는 80만 원은 지킵니다. 삼성생명 1.15% 올라가고요. 삼성물산은 빠집니다. 11위부터 15위도 살펴보도록 하죠. KB금융은 올라가고요. 신한지주도 올라갑니다. 일단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됐고요. 금융주들은 전체적으로 기대감으로 그동안 올라왔고 오늘 결과 확인하면서 KB금융 6만 원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한국전력, 삼성바이오로직스 빠지고 SK텔레콤은 26만 4,500원대까지 올라옵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776포인트대까지 빠집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오늘 낙폭이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 770포인트 지지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장중에는 780포인트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장 초반에 좋은 흐름이 오나라고 반등이 다시 나오나 했는데 잘 버티지 못하고 모두 빠져내려옵니다. 지금 776포인트, 오늘 저점은 774포인트대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845억이나 코스닥 시장에서도 팔고 있고요. 기관도 387억 원 팝니다. 기관 가운데서는 투신만이 192억 원 사는 정도입니다. 개인은 1351억 원 순매수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빠지지만 신라젠이 오늘 7%대의 급등이 나옵니다. 10만원 다시 회복했고요. CJENM은 9만원이 무너졌습니다. 티슈진 강보합권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로엔부터 해서 펄어비스까지 모두 빠지고요. 파라다이스만이 소폭 상승 흐름입니다. 25,800원대에 파라다이스는 거래가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11위부터 15위 종목들인데 셀트리온 제약만 1.48% 올라가고 나머지 종목 모두 빠집니다. 특히나 SK모트리얼즈 전기전자 업종 된소리 맞는 상황에서 역시나 같이 하락합니다. 5.48%나 급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집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급등 나옵니다. 1086원 70전에 거래가 되면서 금리 상승에도 지금 1086원, 1087원대까지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 원화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양증시 흐름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죠. 자, 오늘장 이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야기 중점적으로 오늘 이슈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자산전략팀의 김두원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은 마지막 금통이었고요. 올해 마지막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예측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금리 인상이 전격 단행될 것이다. 시장의 예측이 있었는데 예측대로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연구원이 궁금하고요. 앞으로 어떤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또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있었고요. 약 한 6년 5개월 만에 25bp 인상입니다. 한 해를 조망해 보면 오늘만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이 시장에 영향을 미친 적이 별로 없었다 싶을 정도로 오늘 좀 중요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시장 컨센서스가 이미 25bp 인상에 쏠려 있었습니다. 이번 금통위는 외환시장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었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향후 원화 환율의 속도 조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주열 총재 멘트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원론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향후 금리 인상 추이는 상황을 보고 하겠다. 즉 경기와 물가가 오른다면 좀 더 빨리 달릴 수 있고 아니라면 지금과 비슷한 완만한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라는 멘트가 있었고요. 시장은 오히려 한 명의 소수 의견에 집중하면서 장중 한때 달러 환율이 1,094원으로 급등하기도 했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국내 경제에 대한 평가는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는 금리 인상의 부담이 있지만 정책적 영향이 보다 좀 크다라는 쪽으로 언급이 있었고요.
수출업체들의 부담 역시 수입 중간재 확대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제조 공동화 등으로 인해서 이전보다 영향이 적어진 것은 분명 맞다라는 멘트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속한 추가금리 인상보다는 상황을 보고 완만하게 가져갈 것이라는 점도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모여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 흐름들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보면 될까요? 일단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달러 환율 과연 전망에 대해서 시선이 모아질 텐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장기적 원화 강세, 단기적 되돌림 이렇게 요약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경감되면서 달러 환율의 되돌림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원화가 강합니다.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펀더멘탈, 미국 달러와의 약세, 국면 등으로 인해서 이전부터 이어졌던 원화 강세 재료들이 상존하고 있다는 측면이 강하고요.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중국과의 외교 정상화 기대 또한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한국 원화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되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정부 역시 일정 부분 쏠림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화 강세의 기조 유효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북한 리스크 별 영향이 없어 보입니다. 북한이 75일 만에 도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 오히려 좀 무덤덤한 상황이었었고요. CDS 프리미엄 역시 반응하지 않고 5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발 이슈가 학습 효과가 있지만 이번 북한 도발 아무래도 미국과 북한 사이에 외교적 옵션이 열려있다는 믿음이 외환시장에는 좀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1월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12월의 코앞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일단은 상승 모멘텀도 좀 부재가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점 논란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주식시장 봐야 됩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마지막 11월 거래일이고요. 고점 논란을 언급하기 전에 이번 주 조금 화두였던 사건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이었죠.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 5% 넘는 하락을 보였었는데 삼성전자를 두고 모건 스탠리의 셀레포트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지속해온 상승에 대한 불안도 시장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상당하게 형성돼 있다는 점이 조금 중요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여전히 IT 지수의 경기 회복, 그 가운데서도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내 주가 지수의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삼성전자 급락이 대변하듯이 시장 불안도 역시 무시하지 못할 만큼 높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결국 우리의 종착역은 실적일 것 같습니다. 실적이 답일 텐데요. 실적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언제든 이번과 같은 급락이 연출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아직도 국내 상장사들의 기업 실적을 주가가 전부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점차 어닝에 대한 상승폭 경감될 수는 있겠지만 실적 개선이 이어진다는 점이 앞으로도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전략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떤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연말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네. 기간은 짧게 가져가시는 것이 좋고요. 한 해를 마감하는 시기 또한 새로운 것을 결정하는 시기가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경험적으로 끊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략의 두 가지, 배당 그리고 주도주입니다. 배당은 올해 확대 성향이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배당주는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그동안 이어졌던 대형 IT에 관한 매력도가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 올해 잘해왔던 종목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매크로 주목해야 할 변수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매크로 이벤트들 다음 주에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12월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 단연 미국의 12월 FOMC고요. 우리 시각 12월 14일 새벽 3시입니다. 12월 FOMC 직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미국의 고용지표가 매우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미 미국의 고용지표 완전 고용 수준입니다. 신규 고용 증가도 20만 명대의 경건한 수준이 이어지고 있고요. 따라서 현재 4.1% 실업률의 추가 하락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조금 낮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관심을 가질 부분은 인플레 압력과 연결될 수 있는 미국의 시간당 평균 임금인데요. 여전히 구조적으로 낮은 인플레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평균 임금의 상승 여부, 12월 FOMC를 넘어 향후 미국의 통화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는 미국의 고용지표, 그 중에서도 평균 임금의 상승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이벤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자산전략팀의 김두한 연구원이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죠.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여쭤볼 게 참 많아요. 환율부터 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게 하루 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되는지 오늘 장중엔 또 1,090원도 소수 의견 나오면서 급등하기도 하고 뭐 예전에 분명히 이런 적이 있었겠지만 최근 장세에서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예. 대북 리스크에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소장님 지난주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북한이 미사일 쏴도 환율 움직임이 없을 거다 그랬는데 네. 진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요즘 환율? 그러니까요. 우선 어제부터 대지표 보면은 그렇잖아요. 예. 새벽에 장도 열리기 한참 전인 새벽 3시 무렵 쐈어요. 예. 미국 본토도 이제까지도 갈 수 간다고 있대요. 하더라고요. 예. 그쪽 주장에 따르면. 자, 그리고 주식도 외국인들 팔았어요. 네. 그리고 글로벌 달러 시세도 보면은 조금이나마 달러가 강했던 날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결국 장 열릴 때 북한 뉴스에 이렇게 좀 달러 매수했던 세력들이 막판에 엎어지면서 거기다가 또 당국도 손 놓으면서 그냥 76원대로 툭 떨어졌죠. 그렇죠. 네. 야, 백약이 무효구나 싶었던 차에 이제 한 가지 역설적이긴 합니다만 예. 이게 단기 바닥을 아까 김돈 연구원도 말씀하셨죠. 중장기적으로 봐서 원화 강세 전망 저도 동의합니다. 네. 저도 동의하는데 기본적으로 수급상 달러 많은 우리나라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많은 앞으로도 변화와 변수는 있겠습니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분명 달러 약세를 원한다는 느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그러합니다만 단기적으로 그동안 이달 들어서 한 4-50원 빠졌어요. 예, 맞아요. 네, 그렇게 빠졌는데 그렇다면 이제 단기적으로 뭔가 좀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고 단기적으로 숨고르기라도 할 만한 재료는 뭔가 역설적으로 금리 인상인 거예요. 원래는 아니지 않아요? 이론적으로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것이다. 그건 원화 강세 요인이죠. 그렇죠. 시장은 뭐죠? 미리 앞서 달리는 거 아닙니까? 속성상. 예. 그런 상황이었고, 그게 이제 증시에서는 가끔 그렇게 표현하죠. 루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맞죠. 네, 예. 그런 표현처럼 원화가 강세가 될 만한 재료가 기다리고 있었으니, 그런데 만약 오늘 한은에서 금리를 안 올린다고 생각해 보시죠. 안 올렸다고 생각하면은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우선 제일 큰 그 악영향은 한은 자체적인 어떤 신뢰 상실입니다. 그렇죠. 예, 그동안에 얘기해왔던 거, 한국은행의 보고서나 뭐 이주열 총재가 이런저런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해왔던 거, 뭐 경기가 좋아지고 있지 않느냐 등등. 낙관적이었죠. 그렇죠? 낙관적이었던 그것이 그러면 뭐야? 그렇다면 금리 올리기로 해야지. 뭐가 겁이 날까? 걱정하게 되는 거죠. 가계부채가 걱정이 되나요? 아니면은 뭐 환율이 이렇게 계속 떨어져서 걱정이 되나요? 자, 이 부분인데 환율이 계속 떨어질 것이 걱정이 돼서 금리 인상을 안 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환율 달러 더 팔아버립니다. 어떤 느낌이죠? 이번에 안 해? 그럼 내년 하겠네? 내년 가서는 안 할 건가? 결국은 할 건데 12월 가면 이제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더 높아질 판국인데 그렇죠. 그렇다면 계속 달러 더 파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더 샀고 특히 또 87원까지 올라오면서 거의 한 8, 9원 올라왔던 게 90원대도 살짝 찍었었죠. 예, 맞아요. 이제 이주열 총재 이제 발언 가운데 조동철 위원이 금통위원 가운데 조동철 위원이 소수 의견 냈죠. 소수 의견을 내면서 금리 동결을 주장했던 사람도 있다. 만장일치가 아닌 금리 올리는 거에 조금이라도 내켜하지 않는 금통위원이 있었다. 소수 의견에 있느냐 없느냐도 주목했던 것이죠. 그래? 그렇다면은 이게 소위 말하는 사이클 추세적으로 앞으로 계속 오르는 금리 인상은 아니겠구나. 예. 좀 밀린 숙제 하듯이 한번 해놓고 일단 12월 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어느 정도 키는 맞추는 정도로 가는구나. 그렇다면 다음번에 금리 언제 올릴지는 좀 모르겠네. 그리고 또 이 재료 믿고 왔던 달러 매도 세력들이 이제 차익 실현도 하고 그 다음에 밤사이에 분위기가 싸했죠. 미국 쪽이 아주 미국 쪽이 예. 기술주의죠. 다우지수의 특성상 그냥 뭐 몇 종목만 올라도 네. 주가 높은 몇 종목만 올라도 가는데 지금 은행주만 달리고 있어요. 그쵸. 은행주만 달리고 있는데 그것이 왜냐? 어쨌거나 금리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거 다음 주에 저도 조금 더 이렇게 정리하고 공부해서 지금 뭔가 크리티컬한 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채 시장. 네. 오늘 제가 자료는 차트는 준비는 못했습니다만 미국채 시장, 영국의 국채 시장, 일본 국채 시장에 이르기까지 독일도 마찬가지. 독일은 지표가 좋고 경기가 좋아서
그래서 인플레도 살아나겠다는 느낌, 뭐 그런 것들이 한 군데가 올라가면 같이 끌려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예. 뭐 그런 현상도 있는데 미국에서의 금리가 팍 뛰면서 달러도 은근 강하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우리도 역시 나스닥의 그 급락의 여파를 갖다가 못 벗어나죠. 반도체주가 많이 인터넷주, IT주도 하지만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무너지고 예. 뭐 그런 것처럼 거기다가 모건 시리즈가 막 괴롭히네요. 모건 스탠리 그저께 보고서 나오면서 하향 조정했다가 예, 삼성전자. 또 어제는 또 JP 모건이 또 예. 내년도 이렇게 뭐 한 13개 종목 유망 종목을 갖다가 선정하는 가운데 삼성전자를 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그래서 외국인 지금 뭐 증시에서 좀 벌써 2천억 넘지 않았나요? 거래소에서는 지금 팔고 있는 금액이요? 순매도 금액 매도 금액 지금 뭐 4,523억 원. 4천억이 넘었어요. 예. 예, 이런 상황이라면은 환율이 저렇게 전일 대비 10원 정도 오르는 이런 반전이 나올 수가 있죠.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어제 봤던 76원 80저 뭐 그전에도 말씀드렸고 이 상황이라면 한 1050, 1040까지는 열어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만 뭐든지 단숨에는 없습니다. 네. 또 이렇게 대꼬박꼬가 있는 거죠. 예. 대꼬박꼬. 아니 비방 방송 용어가 아니구나. 사투리입니까? 예. 아무튼 뭐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예. 금통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뭐 개괄적으로 얘기를 해주셨고요. 두 가지 질문을 좀 시간 관계상 엮을게요. 예. 정부 개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정부도 좀 손을 놨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네. 많은 언론 매체에서도 비슷한 논조로 지금 정부가 개입이 좀 너무 없는 것이 아니냐 수출 기업들의 볼멘 소리가 나온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있고요. 네. 그 다음에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인데 이주열 총재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소수 의견도 있었고 내년에 뭐 스탠스 조절을 좀 하면서 나가겠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급격하게 올린다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죠.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어서 예. 이 부분은 좀 리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다음 주 12월에 있게 되는 FMC에서 예. 애초에 예고했던 대로 한 번 더 올리는지가 중요하고 예. 그다음 내년 2월 이후부터 이제 제롬 파월이 새롭게 의장이 되고 예. 거기다가 어제 연준 이사로 트럼프가 그 빈자리 한 명 채웠는데 마빈 쿠프랜드 교수, 카네기 멜런드 교수인데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이 양반은 뭐로 유명한가 하면은 마이너스 금리 옹호자예요. 그렇게 여기도 엄청난 비둘기파죠. 뭐 돈 풀고 법을 좋아하시는. 뭐 약간 법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청문회 과정에서의 어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지명자의 발언 내용을 보더라도 예. 옐런이 이렇게 예시했던 거와 FMC 점도표 위원들이 찍는 점도표가 따르면 내년 3번, 후내년도 3번이거든요. 엄청 오르잖아요, 계속.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다 하는 느낌은 살짝 옵니다. 그런 걸 갖다가 우리 한은에서도 캐치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절대 우리가 앞서서 올리지는 않을 거예요. 앞서서 올리지는 않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네. 그다음에 이제 현 환율에 대한 우리 현 정부의 스탠스. 글쎄, 제가 봐서 세종시에 있는 우리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의 예. 환율 주무부서니까 그쪽에 국제금융 라인의 생각이야 별 차이가 있겠나 싶습니다. 왜냐, 그동안에 쭉 뭐 쌓여온 어떤 철학과 생각이 있고 해오던 관행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환율 스탠스, 이거는 이제 조금씩 시장에서의 짐작일 뿐이죠. 짐작일 뿐인 것은 과거 뭐 이명박 정부 이럴 때 많이 들었던 고환율 정책, 예. 수출 대기업, 그거 대비 뭔가 소득주도 성장 이런 걸 내세우는 현 정부라면은 그리고 예전 노무현 정부 때의 어떤 그 대자비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그래도 뭐 쓸 돈이 많아지려면 우리 원화가 세져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수출 대기업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현 정부 분위기인데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원화 강세에 대한 정부와 굳이 연결시키자면 그런 어떤 시장 분위기는 느껴집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당국이 지금까지는 좀 약하게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제가 봐서는 그냥 이렇게 내버려두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시장 알아서 또 10원 돌잖아요. 예. 너무 개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네, 미국 네. 쪽도 눈치도 봐야 되는 상황이고. 맞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정리 좀 여쭤보면서 정리할게요. 일단 환율 움직임 아까 전에 뭐 1,040원, 50원대까지 열어두신다라고 이 얘기는 한참 전부터 해주신 부분이었고 지금도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 것 같지만 이게 시차가 좀 걸릴 수도 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향후에 네. 환율 움직임에 대해서 참가자들은 주식시장도 연관이 돼 있고 채권시장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떤 쪽으로 좀 무게를 두고 움직일까요? 지금 이제 1040, 1050 언제 갈지 이제 또 이제 며칠 사이에 또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데요. 예. 일단은 증시에 달려 있습니다. 증시에 달려 있고 증시에 달려 있다는 얘기는 외국인한테 달려 있고요. 외국인이 얼마나 팔고 사느냐고 네. 하는 거죠? 외국인이 여기서 환율 이만큼 내려와서 더 내려갈 일 없다 싶고 또 뭐 미국을 보나 어디를 보나 뭐 22 같은 데서 굉장히 워닝이 막 나오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쯤 되면 털고 가자라고 생각을 해서 한다면은 환율은 지금 아래쪽은 이제 단단해지는 거예요. 더 내려가기 힘든 거예요. 예. 힘든 상황이고 시장 분위기가 이 원화 강세를 가지고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한 이틀 사이에 갑자기 나타납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보통 환율 떨어질 때 주가 올라요. 이런 얘기. 예. 그리고 환율 떨어질 때는 외국인들이 환차익까지 노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괜찮아요. 예. 이것이 이제 장 좋을 때 분위기고 증시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때 나오는 일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예. 그런데 수출주가 좀 힘들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급하지 않을까요? 하는 얘기는 주가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을 때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 지금 여러모로 좀 변곡의 조짐이 왔습니다. 오늘 밤 뭐 유가도 살펴야 되고 왜 예. 오펙하고 저 감산 비오펙 합의도 때문에 감산 연장하는 부분도 나오고 하는데 예. 다음 주까지도 살펴볼 건 많습니다. 월말 월초 지표도 많고 12월 9일 날 또 무슨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한도 밀어놨던 거 예. 숙제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서 연말에 지금 뭐 다들 어디 따뜻한 데 가서 온천이나 해야 될 시기인데 시장은 더 바빠졌네요. 그러니까요. 네. 한 가지 확실한 건 산타 할아버지 보기가 참 힘들겠다. 이번에도. 그 다음 주 좀 좋은 이번 주에 던져놨던 저희 물음이 많았잖아요. 월말이어서. 다음 이 화두들을 저도 한번 나름대로 일주일 동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GFM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 오늘도 라이브 매매타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은 하단의 번호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된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두 분의 전문가와 돌아오도록 할 텐데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섭 연구원,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 허정원 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